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지지율이 하락하자 했던 말입니다. 국민을 보고 일관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도 그때 나왔었죠. 48%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2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8%가 됐을 때도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1%였습니다. 지지율 24.1%,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 정권 말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낮은 지지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무리를 향해 가는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회 상임위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서 답을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지지율 24%의 정치, 그리고 일희일비, 어딘가 참 모순된 단어의 나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털어불어 도정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0월 21일 월요일에 준비한 소식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은 순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발해온 주민들과 순천시의 갈등이 주민들과 순천시 의회 갈등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주민단체가 시의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시의장을 고소하겠다면서 압박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이 사업에 반발해온 주민단체와 순천시 의회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 의회 강영구 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강영구 의장이 시의회 의원들이 요청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요구안을 시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범시민연대 측은 강형구 의장에게 소각장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시민들과 약속을 벌인 채 속이고 있다며 당초 강형구 의장이 의원들의 발의가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요구안이 발의되었는데도 안건을 보류하고 있다며 강형구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예.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발해온 주민단체는 지난주 개회한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지난 15일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영구 순천시 의회 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접수를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순천시의회 강영구 시의장은 지난 9월 말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행정사무조사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주민단체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왔다며 네. 이번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강영구 의장이 독단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강영구 시의장은 최근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소각장 설치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고 또 김문수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들이 시의장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영구 시의장이 안건 상정을 막아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역에서는 강영구 의장이 지역위원회의 당론까지 거부하며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부당한 압박에 홀로 소신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영구 시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단체의 고소 입장과 또 비난, 공공자원화시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광양시가 최근 약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찬반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최근 전라남도와 정부에 500억 원가량의 지역 SOC 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임대주택 금융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지역의 시급한 사업에 꼭 필요한 빚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광양시의 지방채 발행이 건전한 재정 운용과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번에 신청한 지방채는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 중 약 400억 원, 또 국토교통부에는 임대주택 금융지원사업에 100억 원가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역 내 공공사업이나 공용시설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네, 광양시가 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추진하게 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요? 네, 광양시가 전남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상환 조건과 발행액을 두고 현재 전남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이 대부분 지역주민 수건사업과 SOC 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광양시는 매년 시민과의 대화나 지역 상생 토크 등에서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용강리 도로 일부, 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등이 이 지방채 발행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115억 원 상당의 지방채는 현재 칠성리에 진행 중인 이 광양형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광양시는 지방채 발행이 결정되면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광양시의 이 같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 시의원들은 광양시가 해당 계획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 광양시의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지방채 발행 시의회 동의안의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빚을 낸다는 건데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되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소식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여수 지역 갯바위에서 낚시객들의 해당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낚시객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 관내에서 갯바위 낚시객들의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낚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9일 여수 방죽포 인근 갯바위에서 이 낚시를 하던 60대 여성이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숨진 여성은 일행 4명과 함께 낚시를 위해 갯바위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19일 오전에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목너머 갯바위에서 40대 낚시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5분 만에 구조됐는데 구조된 낚시객은 갯바위 낚시 중 너울성 파도에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갯바위 낚시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안전장구 착용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해경은 지난 19일 방죽포 인근에서 숨진 낚시객과 거문도에서 구조된 낚시객 모두가 이 갯바위를 덮친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했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갯바위에서의 낚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해경은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에 빠지면 구조가 어렵고 또 갯바위에서는 구명조끼와 함께 미끄럼을 방지하는 이 별도의 신발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낚시를 나갈 때 기상예보나 또 조수간만의 차이에 대한 사전 예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젊었을 때 평안하게 지내다가도 매년 5월만 되면 1980년 광주의 비극이 생각나서 심한 가슴앓이를 하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여순 사건이 발발한 10월이 되면 마음이 많이 좀 힘들어요. 지난주 내내도 76년 전 10월 19일 그날 총을 들어야만 했던 젊은 군인들의 절박함과 고뇌도 생각나고,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 회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하자고 계속해도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극적으로 이제 양자회담이 열리긴 했는데, 그것도 1대1 회담을 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를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포함되는 회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자 회담입니다. 네. 예. 3자 회담이 됐다는 건데, 이 형식 자체도 사실은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를 너무 무시하는 모양새들을 밖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여서 결국 자기들 한 편인데요. 서로가 서로의 지위를 좀 올려주고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고 이런 노력들을 서로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좀 내용에 있어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내밀한 그 논의들이 됐는지가 좀 드러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는 이 전국을 그 변환시키기에 정부 여당이 전국을 끌고 가기에 충분할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요,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 옳지 않은 거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옳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가 있는 거고, 야당은 그걸 대신해서 이게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그런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이해를 하고요. 네. 다만 물론 야당이 갖고 있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이렇게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김건희 특검법을 3차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가능성 없는 걸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탈표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이제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걸 반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도 했는데요. 예. 예, 이번에도 분명히 민주당을 일방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어지고 이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표 문제일 텐데, 이걸 가장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고 이게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한 내임덕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에 불거졌던 배신자 논란 등 급격한 후폭풍을 맞게 될 거거든요. 당시 유승민 대표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추진했다가 이후에 큰 정치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의아하건 간에 이 이탈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불기소 처분 후에 보수층마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져서 극에 달하고 있고, 예.
보수 언론도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이건 의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오긴 할 텐데요. 그게 언제일지 이건 아직은 좀 점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또 명태균 씨 의혹 계속해서 모든 사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정치권의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의 이런 천방지축을 그대로 보고 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가만히 둘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명 대통령이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대통령의 압박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제 명 씨가 원래 멋대로 행동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해도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했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대통령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은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명 씨가 계속 이슈를 좀 생산해내고 있는 거여서 정치권은 계속 소란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진실이 뭔지 수사를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금 어떤 걸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선관위에서 넘겨준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그 부분일 텐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는 아직은 좀 점치기 어렵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웅 전 의원이 있어요. 네. 검사 출신이고 우리 이제 순천 태생이기도 한데요. 이 김웅 전 의원은 명시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여론조작용 여론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검찰이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할지 사실 여론조작용 여론조사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동안 여와 야를 막론하고 많은 소문이 떠돌던 건데 이 부분까지 수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좀 확대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까지 갈지는 대통령이 검찰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들 권력 내부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데요. 네. 이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건 윤석열 정권의 명운과도 관련된 문제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검찰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검찰이 더 이상 대통령 손을 잡고 있다가는 자기들도 좋겠다 싶으면 대통령한테 공격하지 않겠어요. 손을 놔버린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사의 진행 경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11.6 보궐선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곡성과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총평해 주시죠. 예, 이변은 없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재보궐선거가 시작될 즈음에는 곡성은 몰라도 영광은 조국혁신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전 대표가 월세살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대표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변 발생을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과 혁신당이 텃밭인 전남에서 경쟁하느라 힘을 빼는 바람에 막상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등에서는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기도 하시던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 선거가 양당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세게 한번 붙은 선거고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만만치 않은 이번에 성과를 보여준 것도 맞아서요. 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하는 걸 좀 봐서 호남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른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패배도 의미가 있는 패배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당 다요. 사실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남이 민주당의 손쉬운 텃밭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당에게 호남은 무엇인지 호남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지난 금요일 곡성에 와서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정책, 서진 정책의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승리한 선거,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여기보다 패배했던 곡선을 먼저 찾았더라고요. 예. 예, 다음에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호남에 대한 나름 진정성 있는 태도 표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호남 동행위원회를 만드는 등 호남에 대한 구애를 계속 해왔는데 안 먹혔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호남에 진출하려면 호남을 알아야 할 텐데 호남을 알고 접근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호남인들이 가장 정치권의 이슈로 더 크게 보는 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분노거든요. 예. 이 국민의힘이 이 분노를 같이 느끼고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호남이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의 청년 정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광양시가 청년 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책화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대상 한 달 살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광양 한 신문에 최근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예. 대전에 거주하는 분이 직장을 간두고 타 지자체 한 달 살기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광양이 눈에 띄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면접도 안 보고 합격 여부 통보조차도 못 받았다. 결과 발표가 늦어져서 직접 문의를 해봤더니 죄송하다 내일 중 연락드리겠다. 그래놓고 연락이 없었다. 되게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지금 이 한 민간업체가 광양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지자체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자체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런 업체의 사소한 실수도 결국 광양으로 오려는 젊은이들 쫓아내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광양뿐만 아니고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 인구가 지금 70만 년 무너졌고요.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도 순천도 광양도 각 청년의 일자리나 정규 여건 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할 텐데 예. 저는 이제 지자체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벤트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벤트 위주로 하지 말고 이벤트성으로 하지 마라. 예, 정말로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은 정규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안타깝게도 좀 우리 지자체의 일들이 너무 이벤트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만나고 왔고요. 오랜만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털어보러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잘 보내셨나요? 네네, 요새 이제 국감 시즌이어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네. 또 여러 행정부의 기관들을 또 감사하느라고 바쁜 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오후에 열린 윤한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회동의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거품이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키즈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런저렇게 각을 세우고 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실행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그냥 한동훈 대표의 또 다른 차별화 시도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 여사 해법이 나올 거라는 의미 있는 성과 기대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잘 못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까지 뭐 수많은 어떤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그렇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김건희 여사를 선택할 거냐, 대한민국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강한 심도 있는 비판들을 쏟아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별로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뭐 한동훈 대표가 가서 뭐 본인은 열심히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말이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럴 뿐이었으면 진작 바뀌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거의 뭐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분들 그렇게 쉽게 바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은 저도 원래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늘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면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바로 그 다음 날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당당하다면 왜 재보궐선거 전에 그걸 공개하지 못합니까?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여당도 부산 금정과 인천 광화를 가져가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바로 다음날 그냥 그걸 공개해서 처분 사실을 알리잖아요, 국민들께. 이런 것들 보면 결국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는 뭔가 정말 언터처블, 그러니까 치외법권인가? 이렇게 뭔가 검찰도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더 짙게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예측해 보신다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하면요. 시작하기도 전에 좀 김이 빠져요. 진이 빠진다. 김이 빠진다고요. 아, 김이 빠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뭐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 뭐 여기저기 뭐 나와 있지만은 예. 지금 이거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탄핵 결정을 쓸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이거 별다른 딱 스모킹건 없으면 헌재 가서 기각되기 딱 좋거든요. 예. 그러면 기각이 되면은 저는 오히려 뭐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이 더 의기양양해지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뭐만 하면 뭐 예방적 탄핵이다, 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이니까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탄핵이 자주 너무 거론되고 있다. 네, 이게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탄핵이라는 얘기가 들어도 약간 이게 인플레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안 받아들이실 수 있고 그러면 정작 저희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해야 될 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뭐 지난번에도 했던데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나오던데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좀 잃은 것 같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명태균 논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수사에서 어떤 것들이 밝혀질지는 뭐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일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너무 앞서 나가거나 호들갑 떠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리당략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증거나 또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조금 풍부하게 나왔을 때 저는 좀 제대로 된 입장이나 코멘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앞선 서동용 전 의원과 더불어 인터뷰에서는 서동용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압박이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가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
뭐 누가 누구의 영향력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는 뭐 글쎄요, 뭐 이렇게 예상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더해진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재표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당의 불만, 국민의힘 내부적인 그런 불만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도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여러 의원들과 그런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이런 식으로 또 자꾸 프레임이 잡히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극한 대립으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들의 인식을 뭔가 확 바꿀 만한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여당 의원들도 이런 특검법에 찬성하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는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결국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겠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해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 김건희 여사는 잘라내고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 그 정도의 결단력이 있을지는 저는 크게 엄청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사실 말 자주 바꾸니까요. 당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는 최상병 특검 하겠다 그랬다가 또 말 바꿔서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 바꾸고 이렇게 입장 바꾸는 일이 꼭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본인의 정치적 가도,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버리려면 버릴 수도 있는 인물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야기 본격해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쭉 함께하고 계신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게 우리 국정감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 이야기하셨지만 좀 상시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 권력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어떤 행정작용이 왜곡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게 이번 국감의 좀 중요한 과제였다 생각합니다. 네. 천 의원께서는 개식용 금지법 관련 예산을 짚으셨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이게 이제 개식용 종식법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관심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예타까지 면제해가지고 지금 벌써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김건희법이면 예타 면제가 무슨 하이패스, 프리패스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돈 있으면 정말 순천의 의대라 빨리 만들어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3천억 예산이 이미 예타 통과된 거 외에도요. 지금 46만 마리 정도의 개들이 전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리당 6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보상해서 46만 마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개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안락사 시키진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 46만 마리의 개를 국가와 지자체가 키워야 된다는 건데, 한 마리당 한 달에 5만 원의 사료비만 쓴다 그래도 1년에 3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요. 키우는 사육 비용만요? 네. 그러면 이 개들이 그러면 정말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몇 년, 3, 4년만 잡아도 여기에 보호 비용만 조 단위의 돈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이 돈은 이 3, 4천억의 예산은
아직 예타에 들어가 있거나 예산으로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김건희법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사실상 퇴출되고 있는 산업인 이 식용계 산업에 대해서 조 단위의 돈을 예산을 쓰는 게 맞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예산 쪼고 뭐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 기재부도 아무런 대비나 제대로 된 추산 없이 그냥 돈을 프리패스로 그냥 예타를 면제시키고 있어요.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각 지역의 순천, 여수, 예. 뭐 광양 다 예산 줄어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국감에서 좀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6 보궐선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곳씩 기초단체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방을 지켰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평가이고요.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얻었던 득표에 비해서 또 많이 떨어졌고, 금정 같은 경우도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아마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게 돌아가셔서 보궐선거가 된 건데, 예. 마치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가지고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호남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승리는 했습니다만 영광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성장세라는 거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꾸역꾸역 이기기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뭐 텃밭을 지켰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네. 큰 코 다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겨루는 모습 보셨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전국 정당으로서의 도약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더 잘해야죠. 사실 지금의 개혁신당의 전국적인 지지세나 또 지역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쨌든 풀뿌리에서도 조금씩 지역 조직 만들어서 시도당이나 또 뭐 최근에 저도 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저희는 뭐 서두를 생각 없고 차근차근 지지세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까지 했다는 건데 이 국힘의 서진 정책 기조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우리 지역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만은 뭐 와가지고 인사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뭐 인사의 면이나 이런 면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 의원께서는 지역민의 분노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도 사실 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면 한동훈 대표가 한두 번 왔다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처럼 분노 해결이 또 문제고, 그리고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됐든 아니면 뭐 정말 우리 전라선 고속화, 직선화의 문제가 됐든 하다못한 게 아니라 정말 주요 장차관들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의 면에서 우리 전남 동부권 인사들을 적절하게 잘 능력 있고 또 물론 자격이 돼야 되겠지만은 예. 그런 분들 잘 어떤 발탁을 하든 뭔가 지역민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다면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그날 어떤 것들을 쭉 좀 느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뭐 여순사건 특별법 문제는 이제 처음에 개정이 될 때부터 또 최근에 개정 논의에 있어서까지 저도 조사 기간이라든지 활동 기간 이런 부분 늘리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결국 그런 겁니다. 좀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3년 가까이 됐는데 예. 희생자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늦고요. 또
지금까지 아직 조사가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속도를 좀 더 내고, 그리고 여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열려있는 자세로 또 중립적인 입장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순중앙위원회의 역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신속성과 중립성입니다. 어떤 이념적으로 편향된 잣대가 아니라 정말로 그때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또 그때 당시 피해를 받으신 무고한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미 지금 76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상규명과 어떤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제대로 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 바로 들어보죠. 최근 세계 정치학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남도가 환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정치학회하면 1949년 유네스코 후원하에 설립된 정치학회 연합회로 보면 되는데요. 매 2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죠. 김대중상은 2025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 정치학회 세계대회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또 인권 분야에 대해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를 하게 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세기 한국 정치의 상징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상당히 기여했죠. 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상이 제정이 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전남도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북권 통합협의체 출범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문체부와 남북권 5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는데요. 관광수도 남북권을 향한 닻을 올렸다고요? 예,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될 이 남북권 광역관광 진행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3조 규모의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개발 사업이 속속 첫 삽을 뜨고 있는 가운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에 자생하도록 진흥 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역관광 개발은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그 후속 조치로 진흥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은 개발 사업과 진흥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네. 이 추세라면 아무래도 전남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이죠. 해안선과 또 갯벌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요. 역사 문화 자원은 총 1,372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이 남북권 진흥 사업 중 2,107억 원 가운데 전남에 가장 많은 697억이 배정이 돼서 지역의 새로운 광역 관광 루트 구상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올 동절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이 8개국 16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절기 노선이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나가사키, 또 대만의 타이베이, 태국 방코, 필리핀 마닐라, 중국 장가기와 베트남 나트랑 등 이 8개국 16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12월부터는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대만 타이베이와 국내선 제주 노선은 매일 정기편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 전남도가 이같이 무안국제공항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내 항공사를 방문해 정기편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제주항공 등 국내 3개 항공사와 정기편 운항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바쁜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그 덕에 무안국제공항이 작년 25만 명, 올 9월 기준에서 30만 명으로 늘어서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로 금년 목표했던 이용객 50만 명 달성을 위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남도가 광양만권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대비해서 실무 TF팀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하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이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고 있죠. 이런 기술들을 제조업 중심인 광양만권 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도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와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의 정제련 기술을 자체 보유한 곳인데 네. 광양의 포스코가 생산하는 리튬은 전국 소요량의 40%를 충당하고 있죠. 예. 이런 2차 전지 산업을 특화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도를 비롯해서 여수시, 또 광양시, 순천시 등 이 6개의 기관, 17명의 TF팀을 꾸려서 당장 이번 달부터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시까지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전남 일자리 정보망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대도민 서비스 활동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7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전남 일자리 정보망이 일자리 관련 정보가 필요한 우리 도민과 기업들에게 정보망을 손쉽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보망에 접속하면 일자리 검색부터 구직과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처리 체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 제약 없이 즉시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을 클릭해 질문하면 네.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정보망에서 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일자리 종합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전남 일자리 정보망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네, 이번 주 도정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0월 21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